국민 MC 유재석 씨가 논현동 땅에 드디어 2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왜 이제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제야 투자를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재석 씨가 매수한 불 꺼진 논현동 건물을 보면서 리쌍처럼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피스 빌딩TV 마홍입니다. 자, 오늘은 국민 MC 유재석 씨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3년 12월 오늘 온 언론이 유재석 씨의 빌딩 매수에 관한 기사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유재석 씨는 빌딩 투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서 빌딩 투자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년에 수백억을 번다더라, 자산이 1조가 된다더라, 이런 소문이 무성했었습니다. 본인 이를 부인하긴 했지만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음은 확실합니다. 이미 간물주가 될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본인 소유 부동산이 없다는 것은 다소 멀란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주로 만나고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같으면 30억 현금 전세금으로 묵히지 않고요, 내 이름 석자 올릴 수 있는 뭐라도 장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무주택자였던 유재석 씨가 낙점한 지역은 7호선 학동역 건설회관 인근입니다. 그 소속사이자 본인이 대주주이기도 한 안테나엔터의 바로 앞입니다. 저희 부동산 사무실이 있는 곳과도 가까운 학동역 바로 뒤편입니다. 해당 필지는 7호선 학동역 10번 출구에서 약 230m 정도, 도보로 약 3분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동역 상권은 전통적으로 건축 자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상권으로 유흥, 먹자 상권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습니다. 주변에 건설회관, 관세청 등의 랜드마크가 있지만 이른 저녁이 되거나 주말에는 정말 휑한 모습을 보이는 상권입니다. 하지만 국제예술대학교와 그 연관 업체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젊은 학생들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이제는 엔터와 디자인, 방송 관련 업체 및 스타트업 업체들도 많이 입주를 해서 나름 상권이 젊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빌딩이 안테나 사옥입니다. 2021년 103억에 유희열 개인 명의로 매수한 빌딩입니다. 여기서 고개를 돌리면 바로 보이는 건물을 유재석 씨가 매수했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벽돌 계열의 주택과 뒤편에 연접한 대지가 유재석 씨가 매수한 부동산입니다. 주차장 너머 펜스가 젖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접한 두 필지를 같이 매수했습니다. 안테나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쌍둥이 빌딩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YG나 SM, JYP 회사 인근처럼 이쪽도 안테나 타운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유재석 본인의 단순한 개인 투자라기보다는 안테나 타운 조성이라는 큰 포부를 가지고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1번 필지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철거, 건축 허가까지 마친 부지를 다시 매수한 경우고요. 2번 필지는 9세대로 구성된 다세대 주택입니다. 각각 116억과 82억, 총 198억에 매수를 했고요. 알려진 바대로 융자는 빵원, 전액 현금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흔히 알려진 권상우 빌딩이니 이병헌 빌딩이니 하는 경우는 보통 가족법인을 통해서 실투자금이 30% 미만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200억이면 최대 700억, 800억, 1000억까지 빌딩도 매수할 수 있지만 고금리 시대이라 융자를 받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대지는 298.7제곱미터, 매매가격 116억원, 3.3제곱미터당 1억 2,800만원 선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공시지가 대비 4.5배고요. 이곳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난 2, 3년간 강남 빌딩 값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고 그 끝자락을 지나 하락세의 고비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허용 용적률이 150%입니다. 다만 1번과 2번을 동시에 신축할 때 언덕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1번 필지의 1층이 공부상 지하로 취급돼서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변에 매각을 진행 중인 빌딩의 호가와 비교를 해보면 조금은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주변 빌딩의 매도 호가선에서 거래는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당분간은 빌딩 시세가 반등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오히려 조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다소 우세합니다. 대지 275.2제곱미터, 건물은 687.3제곱미터, 지상 4층, 지하 1층, 9세대의 다세대 주택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당 9,85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공시지가 대비 3.45배로 일본 부지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다세대 주택은 세금이나 명도 과정에서 비용이 상당 부분 추가 지출될 수 있습니다. 명목상 9개의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대상입니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할 수도 없습니다. 명도 등의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리쌍처럼 괜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스름 저녁 때 2번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불 켜진 곳은 없어서 명도가 다 된 건가 생각했지만 도시가스 밸브 중 7개는 폐쇄 표시가 되어 있었고 2곳은 폐쇄 표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2곳은 명도가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필지 합은 573.9제곱미터, 약 173.6평인데요. 빌딩을 신축을 한다면 주변 지역 내에서 랜드마크 빌딩으로 될 것입니다. 안테나 타운으로 불리는 새로운 명소가 탄생될 수도 있고요. 유재석 씨의 빌딩 매입 소식으로 빌딩 업계는 떠들썩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빌딩 거래가 거의 없었고 매도자나 매수자 모두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유재석 씨의 빌딩 매수 소식을 이야기하겠지만 높은 금리와 불투명한 경제 여건을 넘어서 부실을 당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듣고 제가 던진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저는 나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 불확실한 경제 상황,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왜 한 건지, 왜 학동역을 선택했는지 저는 나름 이해를 했습니다. 단순한 투자이기 이전에 안테나라는 기업의 미래와 관련 있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한 줄평으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재석 씨 축하드립니다. 근데 할 땐 안 하고 왜 이제서야?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하시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부동산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이 날 수 있도록 아래쪽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빌딩과 토지 중개, 개발 행위까지 모든 부동산은 코피스 빌딩으로 통합니다. 주식을 거래하실 때는 코스피에서 거래하세요.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코피스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